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경기 중등 지원에서 최종 합격한 라고 합니다. 저는 임용 준비한 기간은 총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그 자료에 보면 13개월로 나와 있는데 한 1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7년에는 제가 이제 6월 말에 전역을 했는데 그때 사실 시험 준비할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8월에 9월인가 TO가 나왔는데 너무 대박인 TO가 나와서 시험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허겁지겁 이제 교수님 강의를 인강으로 1년을 끊고 또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1년을 끊어서 물론 다 들을 수는 없었고 이제 제가 선택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누나가 이제 그 임용을 봤었어가지고 누나 이야기로는 체육 과목은 1, 2월에 들었던 강의를 그 전공 내용을 거의 심화하면서 반복한다. 그래서 굳이 3, 4, 5, 6을 안 들어도 괜찮다. 라고 해서 저도 이제 인강생이고 주변에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1, 2월과 한 끗만 듣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 2월 걸 이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끗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안 가르쳐준 내용이 한 끗에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르쳐 주셨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3, 4, 5, 6을 전 아예 책도 있었지만 아예 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1, 2월과 한 끗으로 승부를 본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감사했던 거는 교수님이 늘 이야기해 주셨던 게 TO가 많이 났기 때문에 꽈락만 나오지 않으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희망을 품고 했어요. 근데 이제 1차 결과 나왔는데 꽈락은 넘었지만 정말 딱 간신히 넘겨서 커트랑은 한참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1년을 더 열심히 준비하면 할 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도 갖게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8년은 1년 동안 이제 올인을 해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공부만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작년에 그 이진영 교수님 전공 강의 이제 조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이제 6분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강의는 지금은 다른 학원으로 가셨는데 이제 신땡땡 교수님 교육학 강의 수강했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학원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개인 공부는 다 집 주변에 있는 개인 독서실을 끊어서 거기서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제 이제 성적을 넣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공개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높은 성적은 아니어서 하지 말까도 하다가 그래도 그냥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좀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시험 결과는 이제 1차 시험은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총점 이제 100점 중에 76점을 받았고 2차 면접은 네, 95.29 받아서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높은 점수고 만족스러운 점수였는데 알고 보니까 또 주변 합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도 많아서 그냥 약간 평균 정도 조금 넘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점수는 이렇게 나왔고 등수로는 이제 9등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공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그 이제 자료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시니까 그거 말고 제가 하면서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서서 발표해주신 선생님들이랑 겹치는 내용도 많긴 한데 그냥 저는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관리반 스터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관리반 시험을 보고 이제 관리반에 들어가서 관리반에 꾸준히 운영을 했는데 우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저희 관리반 스터디를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그래서 딱 처음 만났는데 저는 사실 시험을 봤기 때문에 굳이 치자면 재수였고 나머지 분들은 다 초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6명이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결론적으로 6분이 다 최종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는 관리반 스터디를 하게 되면 장점은 임하는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뭐 관리반을 안 하면 떨어진다 이거는 아닌데 관리반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내가 정말 올해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3월, 5월, 7월에 있는 그 모의고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는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나서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면은 교수님 강의를 들어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만약 혼자 공부할 경우에 그거를 5개념을 갖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쭉 가다가 뒤늦게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발견하지도 못한 채로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관리반뿐만 아니라 스터디를 같이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구두 인출을 하거나 뭐 외운 것들에서 나누거나 하다 보면은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개념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이 강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반 스터디는 저희가 출결 관리를 할 때 단순히 출석 참여뿐만 아니라 뭐 과제 그 각자 과제를 정하면은 그걸 잘 해왔는지를 이제 작성을 해서 내게 돼요. 물론 저는 비교적 좀 불성실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저희 스터디원들은 다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런 약간 강제성이 부여가 되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힐링 적었는데, 이제 스터디원들이 다들 같이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심정을 잘 알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렇게 막 이끌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장점이라서 꼭 관리반 스터디를 하려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적으로 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했던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먼저는 그 당일 강의 내용을 복습을 했어요. 그 강의를 듣게 되면은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놨다가 스터디할 때 선생님 혹시 이거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일에 공부했던 것들을 비교적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 강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복습하고 암기한 다음에 구두 인출을 했어요. 지금 옆에 전체랑 짝으로 적어놨는데, 처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상반기 한 7, 8월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6명이 앉아있으면은 6명이 한 명이 옆 사람한테 질문해주고 그 대답하는 걸 또 나머지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로 스터디를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짝으로 6명이니까 2명 이렇게 짝지어서 인출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같이 좀 뭐 5개념도 방지하고 자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면 짝으로 그 안에서도 짝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 문제 제작은 저희가 이제 강의 들었던 것과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문제를 만드는데도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구두 인출을 더 많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형성평가의 퀴즐렛은 이 퀴즐렛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 이제 두 개의 페이지가 있고 한쪽에는 문제, 한쪽에는 답을 적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건데, 스터디원이 같이 공유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형성평가 문제가 1번부터 20번이었다고 하면은 뭐 5명이서 4문제씩 나눠가지고 올리게 되면은 시간도 훨씬 짧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스터디원들 하시는 거 보니까 포스트잇으로 이게 다 적고 접으셔서 쓰고 모아두시거나 아니면 버리시거나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만들면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형성평가를 복습할 때는 이 퀴즐렛이라는 어플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기출문제 풀기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강의 따라가는 것도 복잡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여서 우선은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다가 이제 기출 강의가 시작되면은 기출 강의와 병행하면서 이제 같이 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기출 책에 보게 되면 이론별로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이론별로 처음에는 순서대로 풀고 한 번 정도 복습을 했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저 막바지 한 달인가 조금 더 남았을 때부터는 연도별로 해가지고 실제 시험인 것처럼 해서 풀어보고 뭐 틀린 부분 점검하고 또 스터디원이랑 나눠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 힐링에 관련된 건데, 저희가 그 스터디를 한 5시 반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강의가 다 끝나고. 그러면 거의 9시까지 스터디를 했어요. 한 3시간 내외로 했는데, 뭐, 그때마다 달랐지만, 거의 저희 스터디는 전체 스터디 중에서 거의 마지막까지 남는 스터디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끝나고 나면은 다들 너무 수고 많았다.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꼭 합격할 거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게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권화와 요약 정리인데, 단권화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생략하고 요약 정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글 읽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교수님 책이 잘 정리되어 있고 읽기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다 읽기가 벅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더 자주 보고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교수님의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타이핑을 했어요. 그리고 타이핑한 내용들을 키워드를 남기고 저만의 용어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좀 축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론별로 정리를 했을 때 한 개 이론에 적게는 7페이지, 많게는 12페이지면은 그 한 개 부분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정리를. 그래서 지금 앞에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얇은 양이 상위실 전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위실 전체를 보려고 하면 책을 이걸 다 읽어야 되네 하고 걱정이 되지만 이걸 제가 정리하고 나서는 이것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부분을 훑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만드는 과정은 정말 힘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타이핑하면서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한 4시간을 타이핑을 해요. 근데 이게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타이핑만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다른 사람 다 공부했는데 뭐 한 거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지났을 때 저는 이게 너무너무 도움이 됐고 이거 덕분에 여러 번 마지막 막판에 스퍼트에서 반복할 수 있어서 혹시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복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머릿속에 있어도 이걸 내가 글로 표현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은 사실 암기가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문제 풀기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내가 아무리 잘 암기했어도 문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제 점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또 문제를 풀어보면은 틀리는 거를 똑같이 틀려요. 뭐 한 2달 전에 풀었던 문제를 또 풀어보게 되면은 똑같이 틀려요. 제가 예전에 적었던 정답이나 똑같이 적어서 똑같이 틀려요. 근데 또 2달이 지나서 또 그 문제 또 풀어보면은 또 똑같이 틀려요. 제가 스스로 답답한데 그걸 중간에 교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잘못된 오개념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고 틀린 거는 꼭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또 반복해서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후반기에 사용했던 방법인데 인증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실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강제성을 갖고 열심히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아침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긴 한데 저는 사실 잠에 굉장히 취약하고 잠을 일정 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은 공부가 안 됐어요. 잘. 그래가지고 무조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하루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9시 일어났다가 아직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네. 다시 자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11시예요. 이제는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고 일어나서 12시가 되면은 자괴감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컨디션은 좋았어요. 이후 시간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막 10시간, 12시간 한다는데 저는 이미 잠을 그만큼 자고 시작을 하니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후반기에 아침에 일어난 거를 인증하고 그다음에 독서실 착석한 거 인증하는 스터디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시간을 사실 이거는 제가 잘 실천하지는 못했는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스톱워치를 갖고 다니시면서 정말 딱 공부한 시간만 흘러가게끔 하고 쉬는 시간이나 딴 생각할 땐 딱 멈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진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나중에 DSM 그 진단 기준을 이제 정리한 이제 교수님이 만드신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교수님이 빵꾸를 뚫어서 주세요. 내용을 적을 수 있게. 나중에 다 적고 나서 이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은 원래는 이제 늘 손에 들고 다니면서 외우라고 주신 건데 정말 작고 좋은데 들고 다니는데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봐야겠다 싶어서 이걸 읽는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그걸 한 장을 쭉 읽는 거예요. 한 내용에 대해서, 한 장애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읽는 걸 저도 듣고 아니면 또 제가 읽으면서 또 보게 되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암기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은 논술 매일 하나 풀기 해가지고 이거는 되게 후반기에 시작을 했어요. 뒤늦게.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아마 논술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때는 논술이 10점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내주셨던 문제들을 해가지고 꼭 풀어봤고 매일매일 하나씩 타이핑으로 전 작성을 했어요. 저는 손으로 쓰는 게 너무 팔 아프고 싫어가지고 다 타이핑으로 했어요. 그래서 손목이 절대 아픈 적이 없어요. 다음 이제 공부 팁은 앞에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청킹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청킹이 이제 뭐 글자들 따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한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기억한 것이기도 한데, 여기 있는 내용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만드는 거를 즐거워했고, 그 다음에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원들이랑도 되게 많이, 선생님 저 뭐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어떠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외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앞글자 이렇게 하나씩 따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뭐 상상하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두 번째, 이 고명 교변 혹시 배우셨나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고가 짝대기 하나 추가하면 교가 되고, 명에서 짝대기 조금 더 추가하면 변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외웠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거 되게 좋은데, 또 단점은 고명 교변은 기억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청킹을 잘 만들고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후반기가 되면 좀 자기를 어느 정도 믿게 되거든요. 아, 이거 알지 하는데, 이 청킹은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 풀어서 암기 인출하는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과 멘탈 관리인데, 건강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무조건 8시간을 안 자면은 그 다음날 공부가 안 됐어요. 무조건 최소한 8시간 이상을 잤고, 그 다음에 운동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체력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꾸준히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간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몸 운동의 장점은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어가지고 뭐 팔굽혀펴기나 막 스쿼트나 이런 운동을 했고요. 수영은 이거는 좀 약간 시도였는데, 아침을 좀 일찍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수영 아침반을 끊고 했는데 이거는 중간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기인데,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전에도 야식이 땡기면 다 먹고 잤어요. 그래서 우선 그걸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지만 거의 한 9kg가 쪘었거든요. 지금은 한 5kg를 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합격만 하면은 운동에서 다시 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너무 외적인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바지 건강식품을 정말 다 먹었어요. 뭐 비타민 몇 알, 뭐 홍삼 이렇게 떠먹는 거, 그다음에 무슨 즙 이런 거 해가지고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때려 넣고 시작하고, 또 잘 때도 이게 먹고 자면 좋다 해가지고 또 다 때려 넣고 또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에 좀 체력이 달린다 싶으실 때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멘탈은 내 교수님만 믿는다. 이거는 저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전공과 이제 교육학 교수님을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주변에 어떤 이야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어디가 뭐 어떻다더라, 뭐 문제가 어떻고, 뭐 이거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까 얘기하고, 또 이제 막 모의고사도 다른 학원에서 주최하니까 또 거기에 참여하시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학원 모의고사 가거나 다른 학원 강사 자료를 보거나 이렇게 안 했어요. 뭐 주변에서 주셔도 감사합니다 받고 아예 안 봤어요. 나는 교수님이 준 것만 다 소화하면은 내가 1등은 못하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결론은 모르지만 무조건 난 붙는다. 내가 오늘 좀 놀았고 2-3시간밖에 공부하지 못했지만 모른다. 난 그냥 붙는다. 이런 마음으로 무조건 난 붙는다. 이런 약간 마인드를 갖고 임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갑자기 공부하기 싫고 독서실에 앉아 있는데 1시간 동안 딴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냥 책 덮고 이제 친구랑 연락해서 급하게 이제 약속을 잡고 하루로 그냥 온팡지게 놀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물론 계속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뭐 했지?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죄책감을 갖지 않아야지 또 다음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난 지금 공부하기 위해 준비한 거지 쉰 게 아니다. 논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속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멘탈은 좀 덜 흔들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다녀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우선 제가 이제 의지할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 어떻게 수험생이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하는 그때 어떻게 교회를 가냐, 그 시간도 아깝다 했는데, 아니 일 병행하면서도 붙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기 간다고 못 붙는 건 핑계다 해가지고 저는 다 참여했어요, 교회 생활. 그리고 마지막은 교수님이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친구가 나와요, 그 문제로.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실 때는 그냥 과감하게 넘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저도 이거를 딱
해서 시험 볼 때 만났을 때 몰라 그냥 바로 넘어가고 이게 풀었어요. 우선 전체를 다 한번 훑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좀 풀기 난해하고 이해가 안 가고 처음 본다 싶은 거는 그냥 다 과감하게 넘기고 끝까지 다 풀고 그다음에 제가 잘 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시간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멘탈도 덜 흔들려요. 내가 지금 이 문제들은 못 풀지 모르지만 나머지 완벽하게 맞았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